그럼 첫 번째 발제자로 이상구 평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모아타운을 준비 중이신 일단 화곡 일동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한 이해 설명을 맡게 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이상구 평가사입니다. 지금 예쁘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총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분담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추정분담금 산정이 왜 필요한지 일단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는 게 좋을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 3가지는 모든 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분담금 결정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비례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례율이 좀 높으면은 사업성이 좋고 비례율이 낮으니까 사업성이 낮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사업을 하냐 라고 일단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반은 맞지만 반은 좀 다른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 종우자산 부분, 이 부분이 일반 분양 수익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조합원 분양 가격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좋으면은 뭐 일반 시세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낮게 책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 수익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로는 이 종전가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하는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종전자산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은 종후자산 빼기 사업비인 이 사업이익을 종전자산의 가액 비율로 해가지고 사업이익을 배분하는 뭐 지렛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그 주장은 동일한데 그 방법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성이란 친구는 조합원 분양가격을 낮춰준다고 하고, 성동이란 친구는 종전자산가액을 많이 올려서 사업이익을 극대화해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발제자인 전데 저는 일반 분양 수익을 올리고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2명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고 1명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비례율과 분담금 그리고 수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자산 10세대가 건축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60억을 투입해가지고 15세대로 바뀌게 되는데요. 15세대 중에서는 10세대는 조합원 분양분일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5세대는 일반 분양분일 것입니다. 이 도형을 보시면은 실제 시세는 6억 5천이 되지만 일반 분양 프리미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일반적으로 좀 낮은 6억, 그리고 조합원 분양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좋게 되면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조합원 프리미엄을 고려해서 5억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시예요. 저희 사업을 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비례율은 앞서 살핀 산식에 따라서 집어넣게 되면은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을 합한 매출이 80억이 되고 사업비 60억을 차감하게 되면은 사업이익이 20억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종전자산으로 나누면은 그게 비례율이 되는데요. 한 100%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분 25평형 5억에서 빼기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이 돼서 3억의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실제 수익은 실제 시세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6억 5천에서 투자 원가라고 할 수 있는 분담금과 종전자산가액 합친 5억을 빼게 되면은 조합원의 사업 수익은 1.5억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그 3명의 친구가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한 그 방법이 정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준성이란 친구는 요 조합원 분양 가격을 실제 5억이 아니라 4억 2천으로 해가지고 많이 떨어뜨려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비례율 산식에서 분자가 낮아지니까 사실 비례율은 60%로 낮아졌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졌지만 실제 종전자산에 곱해지는 비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낮아져서 분담금은 3억으로 동일해졌습니다. 분담금이 동일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조합원의 사업 수익도 1.5억으로 동일해지는 결과가 났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했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성동이란 친구는 종전자산을 1.5배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20억이 아니라 30억이 되는데요.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비례율은 66.7%로 낮아졌습니다. 그럼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 5억에서 빼기 종전자산 50% 올린 3억 곱하기 비례율 66.7%가 곱해지니까 여전히 분담금은 3억으로 동일하고 순이익도 1.5억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구란 친구가
얘기한 대로 일단 일반 분양 수익 30억에서 1억이 올라갔고 사업비 60억에서 1억이 절감됐다라고 했을 때 비례율은 110%로 올라가고 실제 분담금도 조합원 분양가 5억에서 빼기 종전자산 곱하기 110%가 되면서 분담금이 2천만 원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순이익이 2억이 상승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준성이랑 성동이란 친구는 조삼모사격으로 말을 한 거죠.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일반 분양 수익과 사업비입니다. 조합원 분양 가격이랑 종전자산의 그 절대적 크기를 높이고 낮추는 거는 사업성, 총 분담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모아서 해야지만이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협화음 없이 단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정 분담금을 지금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취지에서 그 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가로주택형 모아타운 사업은 최종 분담금을 고지하는 2번 절차 외에 실질적으로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추정 분담금에 대한 산정 및 고지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2023년도 10월 19일 날 빈지법이 개정돼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별로 분담금을 산출하고 그거를 고지할 의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정의 필요성은 사실 모든 정비 사업이 그렇지만 절차 사업입니다. 그 이후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입법 목적에 따라서 추정 분담금 산정 및 그 개별 소유자별 고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아타운에 있어서는 각 구역별로 사업성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구역별 사업성을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역 간 좀 어떠한 전략이라든지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초기 추정 분담금 산정 및 고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정 분담금을 이제 산정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와 단순 추정 및 산정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평가 기법을 통해서 현장 조사를 수반해서 좀 다소 긴 시간 동안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약간 보수도 그 가격에 따라서 종가제에 따라서 보수가 책정되다 보니까 다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하지만 단순 추정 및 산정은 서울시 추정분담금 산정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공시지가 및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순 시세 보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일단은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도 당연히 더 감정평가, 정식적인 감정평가보다는 짧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특별 용역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보수 기준보다는 낮은 수수료로 일단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각 항목별로 감정평가랑 지금 일단 추정 및 산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토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격 수준으로 해가지고 헐값으로 평가가 되는 거 아니라고 오해를 하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표준지를 시세로 보정하는 작업인데요. 인근에 있는 거래 사례를 분석해서 충분히 그 시세를 올리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시세대로 시세에 버금가게 평가를 하지 절대 공시지가 수준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 좀 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걷기 위해서 하는 추정을 할 때는요. 각 필지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시세를 보정하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평가할 때도 사실 저희가 감정평가하면서 현장을 돌아다닐 때는 빌라 같은 거에 있어서 뭐 대지권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확장 비율, 그리고 층, 향, 위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추정 및 산정을 할 때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어느 정도 또 시세 보정률이라는 거를 통계치를 적용해서 보정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건물 부분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할 때는 뭐 인테리어 반영 여부라든지 대수선 여부, 그리고 단순한 경관연수 감가뿐만 아니라 좀 뭐 구식화라든지 이런 기능적 경제적 감가까지 반영을 하는데, 추정 및 산정을 할 때는 물리적인 감가만을 반영을 해서 추정 및 산정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조합원 분양가격 부분인데, 인근에 있는 신축구 아파트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은 맞는데요. 저희가 좀 조합원 할인율이라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원가 산출 근거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게 되면은 조합원 분양 가격을 낮게 고려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사업성을 반영하는 원가 산출 근거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추정 및 산정을 할 때는 단순히 이제 어느 정도 비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인근 신축구 아파트의 뭐 한 70에서 90% 이내에서 일단은 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사업비 부분은 큰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감정평가가 아니라 산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3개에 걸쳐서 일단은 그 이유를 썼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분담금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 사업비와 일반 분양 수익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측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종전자산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 가격을 좀 정치하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이 큰 차이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총 분담금을 줄이고 그런 부분을 기획하는 데 사실은 초점을 맞춰야지, 각각의 자산은 종전자산이 얼마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 재산이 옆에 있는 사람의 재산보다 왜 작냐, 이런 거에 사실 초점을 맞춰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큰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숲을 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숲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무만 보게 되는, 그러니까 종전자산과 그리고 조합원 분양 가격의 그런 상대적인 차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무밖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좀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정밀한 감정평가보다는 종전자산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 가격도 단순히 산정을 하고 일반 분양 수익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더 향상을 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협력업체 간에 좀 협력을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이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좀 다 이해하지는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기관과 좀 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모아타운 사업에 있어서도 좀 신속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